정봉주의 전국구가 전능하신 국민의 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의 전국구 정봉주입니다. 오늘부터 팟캐스트 다시 시작하는데요. 살짝 좀 쫄리네. 이게 허접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카시키 짬뽕 이정열 판사. 전직 판사 현직 주부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막내요? 막내 아니에요. 막내 아니에요? 네. 마이크 들이대고 얘기해. 막내 아닙니다. 최지용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전화 목소리는 나는 한 40대 중반쯤 봤는데. 생김새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핏덩어리지 뭐. 최지용 기자는 언제 태어났어요? 저는 35세 됐습니다. 그럼 1980년에 80년에 태어났습니다. 1980년에 두 분은 뭐 하셨어요? 난 80년도에 그 전두환 독재 정권에 맞서갖고 돌 던지고 그 화염병 던지고 있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이야. 예. 판사님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 돌아가셨다고 울고불고 나라 망하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랄하겠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데모 프로기 때문에 오늘 하고 내용이 재미없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12월 31일 날 22일 동안 파업을 하고 그 원대 복귀를 하고 국민들은 일단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KTX 철도 파업 이후에 KTX 민영화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KTX 민영화와 59%의 비밀. 대통령도 방만.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또 방만 경영 문제도 이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국무총리도 방만.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국토교통부 장관도 방만. 철도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일 사장도 방만. 파업에 가담한 직원 여러분, 강성노조, 방만노조, 귀족노조라는 국민들의 질타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정권 측에서 하는 얘기를 쭉 종합을 해봤더니 KTX가 방만한 경영을 해서 부채가 많아서 경영 효율화를 이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죠. KTX 수서발 자회사를 분리한다. 네. 그런데 이것은 민영화라고 하면 바로 감옥 보내겠다. 네. 이거의 핵심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만한 경영,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지. 부록으로 귀족노조가 파업을 했다. 예. 철밥통. 철밥통. 예. 그거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종편 이 새끼들이 욕하면 안 되는데. 의원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종편 이 인간들이 새끼에 민감하시네요. 아니 저기는 우리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되는 거를 못하게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네. 아니 의원님 그 진실을 얘기하셨는데도 허위사실이라 그래가지고 1년 다녀오셨는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 진실 아닌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진짜 허위 사실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무슨 그러세요? 허위 사실 얘기했어? 종편 새끼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종편 중에서도 종편 중에서도 이제는 딱 찍자고 TV조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지. TV조선. 네. 그다음 채널 A 중에서 라이브로 나가고 있는 쾌도남마 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쾌도남마 내가 쾌도남마. 자주 출연하지. 예, 박종진이 하는. 네. 그 두 개, 쾌도남마의 채널에서 쾌도남마 뺀 나머지 채널 A. 예. 그 다음에 TV조선. 예. 이 종편들이 하도 지저대갖고 지저대는 거 허위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나?
이거 자기 검열 심각해. 명예훼손은 그러네요. 아. 사실을 얘기할 때만 그렇고요. 사실을 얘기할. 집단은 사실이 아니고 행위니까 네. 예, 명예훼손과 관계없습니다. 참, 무슨 변호사로 나왔냐 이게. 모욕은 안 됩니까? 모욕? 모욕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짖는 게 꼭 어떤 종류의 짐승이 짖느냐를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도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모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꼭 개만 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여기 예. 주어가 없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주어가 없는 게 중요해.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종편에서 하도 얘기를 해갖고 과연 이분들이 정말 귀족 노조냐, 철밥통이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 건 이렇게 알려져 있죠. 평균 임금이 6,300만 원이다. 예. 6,300만 원. 그럼 얼핏 들으면 이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보니까 공기업 28개 중에 24위예요. 그러니까 무척 낮은 거지, 임금이. 네. 그리고 이 6,300만 원 받는 사람들 봤더니 근속이 보통 19년 근무한 19년. 사람들이야. 야.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최 기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쵸. 이 귀족 노조 철밥통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딱 파업하고 그 다음날 이제 청량리역 취재를 갔었고요.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만났을 때는 다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노동자분 이제 한 분 딱 아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보다 다 4살이 많으셨어요. 지금 이제 원래 알았던 분이에요? 네, 원래 알던 사람. 이 39인데 25살에 철도 공사에 들어갔어요. 14년 장기 근속이에요. 야. 연봉이 5천이 좀 넘는데요. 형 진짜 돈 많이 버는다. 음. 근데 그 자기 지부에서 막낸 거예요, 그 사람이. 14년 동안 그 사람 밑으로 인력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렇죠. 14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요번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부터 계속 해가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 인력이 거의 10,000명 이상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인건비 때문에 마치 그 경영 효율화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는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지금 뭐 있는 인원들 보면은 뭐 대부분 50대, 60대예요. 그 형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진짜 철밥통 싸움이면은 내일 모레 이제 그러니까 6개월 뒤에 이제 정년하시는 분들이 왜 파업을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조계사 들어가고 박태만. 박태만 수석. 예, 박태만 그 양반이 58년생인 나보다 한 살 위인데 이제 외모는 한 30년 위로 보이더라고.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느리 봤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며느리 본 사람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지키는 게 뭐가 아쉬워서 하냐. 근데 내가 녹음까지 해놨는데 가슴이 좀 짠한 게 39년 근무했더만요, 그 사람은. 39년 근무했는데 지금 6,300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분은. 6,300 좀 못 얼마 받아. 안 되네요. 못 받죠. 그 사람은 일근무야. 하루 야간 근무를 안 해. 야간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수당이 없어서. 수당이 없어서. 수당이 없으니까 6천만 원을 좀 못 받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39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며느리까지 보고 집도 사고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한테 고맙다. 그리고 코레일한테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 코레일을 지켜야 된다. 이 국민철도를. 그래서 난 나왔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무슨 내가 의원님처럼 뭐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국회의원 될 자격 없어. 의원님도 10년 동안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가슴이 짠하더라고. 내가 받은 사랑을. 훌륭하신 분이네. 받은 사랑을. 근데 그분들이 나이 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국민의 철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을. 민영화 시켜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듣고도 뭐 이제 막 아줌마들이 끌어내려고 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어버이연합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조계사 신도들 중에서 조금 이제 그 수국골통 쪽 어머니들이죠. 직원들이 와서 하고 스님한테도 막 욕을 해요. 스님은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빨갱이들하고. 스님한테도 막 욕을 하더라고. 막 화를 내고. 근데 거기서 그분이 정말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하는데 안 듣는데 우린 옆에서 39년 하고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대요. 그러면서 나더러 또 그 와중에 나더러 의원님 나 이번에 감옥 가면 내 식스팩 나도 만들어 갖고 올게. 식스팩의 원조. 그래서 이분들이 이 내용을 국민들이 좀 진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24위 무지하게 낮은 거 아니에요? 의원님 1등은 어디예요? 1등이
아씨 느닷없이 그거 물어보면 이거 찾아야 되잖아. 궁금한데요? 예. 아, 그거 있어요. 그거 내가 좀 이따 찾아줄 테니까. 네네네네. 네. 제일 높은 데 이게 2010년인가 이때 자료인데. 제가 항상 1등을 많이 해와가지고 1등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지랄하고 있네 무슨. 아, 의원이 그 지읒 싸기 전 이런 건 좀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건 당신한테 얘기한 거니까 당신이 나 걸릴 일 없잖아. 아 근데 난 저런 인간들 보면 진짜 부러운 게 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딱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해보셨네요. 그럼 공부했으면 전교 1등이야. 그리고 안 할 때는 전교 그 420명 중에 418등. 그게 1등과 꼴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이냐고. 김구라 씨가 이제 재물포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재고. 예. 거기 이제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그 염경환. 아, 지상렬이 예. 있었는데 한번 저 김구라가 염경환 지상렬한테 답을 보여줬나 봐요. 답을 보여줬는데 재물포고등학교가 무감독 시험. 걸리면 빵점 처리. 근데 걸렸어. 어떻게 걸리지? 예? 무감독인데 어떻게 걸리지? 아, 이제 그 2학년하고 3학년이 같은 교실에서 시험 봤는데 3학년이었던 거지. 2학년 애들이 꼰지른 거예요. 야. 내부 고발이 있구나. 걸렸지. 그래서 이제 답을 보여준 김구라는 그 과목만 0점. 이제 그 답을 보여달라고 했고 실제로 봐서 이렇게 답을 쓴 지상렬 염경환은 전 과목 0점 이렇게 됐는데 김구라는 타격이 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상렬하고 염경환은 등수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이게 봐봐요. 1등이 한국방송광고공사. 8,761만 1,000원. 고받고. 예, 이게 2010년. 네. 요즘은 이제 그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공개한다면서 알리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나온 게 2010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철도공사가 이때 당시에는 6,944만 원. 예. 예, 2011년 자료야. 예. 그리고 꼴찌가 어디냐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런데 왜 그러냐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연차가 얼마 안 돼요. 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환갑을 맞이했다고 하면 얘들은 이제 유치원 가는 나이야. 이 정도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봉이 안 높은데 24위에요. 28위 중에. 방송광고공사도 그렇게 오래된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광고공사는 그게 저 전두환 때 생겼어요. 전두환 때. 오래된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천국제항공사, 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거래소. 거래소도 1억이 넘는 거잖아요. 한국거래소. 네. 그러니까 있어요. 돈 되는 데잖아요. 그건 최근 자료일 거야. 이게 최근 자료인 것 같은데. 그건 최근 자료고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2011년 자료인데 어쨌든 이 근속 연수에 비하면 귀족노조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사람들도 귀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좋은 일자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 진짜 양질의 좋은 일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 많이 하고 노동자들이 임금 많이 가져가고 하는 게 왜 귀족이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허준영. 네, 허준영 사장. 허준영 사장이 2009년도에 와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좀 이따 얘기가 나올 텐데 인천 공항 가는 그 철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한 달 만에 느닷없이 인수를 해버리는 거야. 부채가 1조 2천억. 코레일에서 반대하는데 인수했거든. 그러면서 허준영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연봉 9천만 원인데 이 코레일에 나만큼 받는 사람들이 400명 있다. 그럼 코레일 다니고 있는 우리 후배 있어요. 요 바로 직전에 그 이영희 노조위원장. 내가 그한테 전화하고 야, 이 비용신 같은 놈아 네가 위원장 할 때 파업을 해야지 위원장 그만둔 다음 파업을 하면 뭐 하니까 형 나는 했는데 나 때는 별로 구속은 안 됐어. 그래서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하고 얘기하다가 딱 그게 정답이지. 허준영이가 왜 여기 코레일 와갖고 왜 9천만 원을 받아야 되죠? 신입사원인데. 그러니까요. 낙하산이죠, 낙하산. 아니, 낙하산이 모든 건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신입사원인데. 그러니까요. 코레일에 대해서 뭘 알아? 지가 그 도둑놈 잡고 강도 잡는 데는 능하지만 그러니까 오자마자 1조 2천억 부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9천만 원 준 게 잘못된 거지 여기서 그렇죠. 오랫동안 근무하고 야간 근무했고 9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이냐는 거야. 혹시 그 9천만 원 중에 일부를 경영 잘못했을 때 그 손해배상 담보로 박아놓고 한 거 아닐까요? 9천만 원 할 때? 그렇게 훌륭한 다 받은 거 아니고. 네. 저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아이 참.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게 귀족노조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 10,000명 정도 구조조정했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줄였죠. 처음에 이제 2005년에 이제 철도에서 용어 중에 하나 이제 상하분리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시설공단하고 이제 운영 네. 회사를 나누는 예. 건데 그때 인원을 확 줄였고 그 뒤로도 끊임없이 그게 몇 계속 년도에 있어요? 2005년. 2005년. 예. 공사 출범하면서 상하분리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공사 예. 출범하면서.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철도공사로 나눠진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상하분리라고 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네. 뭐 철로 예를 들어서 뭐 탈선이 됐다 그러면 그걸 또 바로 잡아주는 그렇지. 그런 일을 하고 예. 철도공사는 여객 업무, 여객. 화물 업무, 여객과 운영. 화물. 예. 예. 그러니까 화물 이걸 운영. 상하라고 그렇죠. 분리를 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운용 그 사용료를 이제 철도공사가 사용료를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내주는 거죠. 철도공사 코레일이. 예,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에게. 철도시설공단에게 이제 선로 사용료도 내고 네, 이렇게 정비를 역사용도 내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10,000명 정도 줄였고. 그렇죠. 끊임없이 줄였고 일단 나가는 인원이 있는데 철도공사가 아마 이게 거의 몇 년 만에 한 공채였을 거예요. 이번에 대체 인력 대체 채용. 인력이. 예. 거의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노동의 강도가 이번에 만나봤더니 노동의 강도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예. 중요한 게 그렇게 인원이 줄면서 예.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인원이 계속 줄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이 KTX 더 많이 생겼죠. 열차 계속 증편되고 있는데 인원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노동 강도는 당연히 올라가죠. 이거 1차원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귀족노조라 말하면은 특히 그거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취업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죠. 취준생들 이런 예. 사람들이 저 철도공사 완전 귀족노조다. 예. 귀족 철밥통이다 얘기하면은 자기 나중에 자기의 권리를 깎아먹는 행위가 그렇죠. 된다니까요. 예. 자기도 20년 일하면은 연봉 6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맞는 거죠. 예. 그렇죠. 6천만 원도 적은 거지 사실은. 그렇지, 20년 많지 일하면. 않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젊은 소위 좀 약간 젊은 층에서 약간 보수주의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그 철밥통이라고 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급여가 많아갖고 이게 부채가 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예, 부채 얘기를 그래서 없는 거죠. 봤더니 2005년도에 이게 공사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철도청에 있던 부채를 가져오는 게 5조 4천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철도노조 이 철도 코레일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17조 6천억 아니에요. 6천억 중에서 쭉 분리를 해봤더니 고속철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제 철도청에서 넘어오는 부채가 5조 4천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천공항철도에 뭐예요 그게? 인천공항 철도라 그러지. 인천공항철도를 허준영이 인수하면서 그때 1조 2천억 들었고. 그다음에 그 철도 KTX 뭐 고속 차량 사고. 그다음에 용산 사업 했다가 용산 사업도 해지되잖아요. 예. 용산 여기서 또 펑크난 이 부채가 4조 2천억. 쭉 봤더니 운영으로 든 영업 적자로 든 건 4조 6천억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돈 이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우리가 인용을 안 하는데 국가 망친 1등 주범이 국토부가 어떻게 공공개혁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에 따르더라도 17조 중에 12, 3조. 17조. 네, 17조 중에 12, 3조, 13, 4조. 이쯤은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부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인천공항 철도예요. 인천공항 철도가 뭐 부채 액수는 1조 얼마밖에 안 된다고 얘기 지금 하지만 1조 2천억. 그 1조 2천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 아니죠. 예. 엄청 큰 부채죠.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인천공항 철도 이게 원래 민영화 사업으로 한 거예요. 네. 그렇죠. 현대 컨소시엄이 들어온 컨소시엄 거지. 들어와서 이제 이 수익이 나지 않는 만큼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예. 이제 제도로 한 거죠. MRG라고 하죠. MRG. 최소 영업 수입 보장. 그냥 하죠. 그게 엄청 많이 한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게 물어줘야 될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현대 쪽에다 물어줘야 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철도공사에다 넘긴 거죠. 넘기면서 정부는 줘야 될 돈을 절반 정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 돈이 그 국영기업이 가져옴으로써 해가지고 절반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
MRG 최소 영업수입 보장이 30년 동안 14조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예. 현대가 운영할 때.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 수입 이 적자가 2조 2,600억이야. 예. 그래 1년에 1,000억, 1,600억씩 막 이 손해를 보는데 철도공사로 가져오면서 30년 동안 7조만 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국가로서는 7조를 세이브한 세이빙을 한 세이브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게 민간이 운영하니까 운영 전문성도 없고 잘 운영이 안 되니 코레일이 운영해라. 그 누가 그러셨어요? 그때 이거 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공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다. 얘들 맨날 적자를 보니까. 방만한 데다 왜 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갖고 공공기업이 운영하면 적자를 보니 이걸 민영화 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논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가져오면서 그때 보고서가 나와요.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 방만한 부채를 이쪽으로 안겨버린 거야 예.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공기업이. 효율적이지. 그러니까 국가가 내줘야 될 돈도 적게 나가고 예. 운영도 훨씬 잘하고 예.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게 입증이 됐던 네. 거예요. 근데- 그런데 사실 공기업은 네. 국가 운영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죠. 공기업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예. 이 17조 6천억이 운영 잘못으로 온 건 4조 6천억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영업 적자, 운영을 잘못해서 온 적자는 4조 6천억인데 네네네네. 이것도 네. 이것도 어디서 오냐면 이 적자 노선이 있어요. 지금 예, 예. 그 뭐 PSO인지 뭔가 있어. 예. 이게 돈이 안 되지만 국민들의 공익 때문에 가는 저 뭐 태백선, 네네. 영동선 예. 예. 이런 데 때문에 이게 적자가 쭉 누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2008년도에 영업 적자가 7,30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3,400억으로 줄어.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했죠. 예. 그 4천억이 줄여서 사실은 코레일이 이번에 보면 여기 취재를 해서 알겠지만 노조가 파업했잖아요. 예. 그 뒷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코레일 사측에서도 네. 이 파업에 심정적 동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측에서 왜 그러냐면 아니 귀족 노조한테 동조를 하나? 아니 왜 그러냐면 코레일은 안 주고 싶죠. 코레일은 수서가 완전히 알짜 노선을 예. 떼내는 예. 거기 때문에 코레일 자체 계산은 2017년이나 늦어도 2020년까지 가면 지금의 상태로 영업 적자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예. 돈을 또 갚아나갈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관이 있었는데 정부하고 좀 생각이 좀 틀렸던 거지. 예. 그런 얘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문건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그게. 그러니까 2013년 작년 이제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철도공사랑 국토부랑 여러 차례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철도공사 안이 나오고 하는데 뭐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게 예.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 방금 얘기했듯이 그 수소 KTX 분할 분리를 네. 얘기하는데 철도공사는 늦춰야 된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 예. 하면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지분을 높여달라. 그렇게 국토부가 너네가 그렇게 꼭 해야겠으면 지분이라도 좀 높여달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는 35%였어요.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게. 처음 얘기 나올 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였어요. 하나도 안 주는 거였고. 하나도 안 주는 거였고. 그다음에 35%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41%까지 올라간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철도공사 쪽은 어떻게든 이 수석 KTX의 자기 지분을 계속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KTX 수서발 그 자회사가 예. 분리되면 이게 KTX만 운영이 되니까 전체 지금 코레일의 영업 수익은 KTX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KTX에서 이 알짜 노선인 수서발을 분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 코레일 측에서는. 예. 근데 정부에서 자꾸만 분리를 해라. 예.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분리할 거면 우리 지분을 좀 줘라. 예. 근데 처음에 이게 분리 얘기가 나왔을 때 수서역이 나왔을 때가 2009년도예요. 예. 그때는 지분을 하나도 안 준다 그랬어. 완전 100% 민간. 완전 100% 그 뭐 연기금이 들어오든 민간이라 그러면 그거 잡혀가요. 자칫 잘못하면. 2009년은 민간이었어요. 민간이었죠, 민간. 근데 이제 그때 이명박 시절에 역풍을 맞고 2011년 말에 또 그 12월 27일인가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역풍을 맞으니까 그때서야 30% 주겠다. 주겠다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또 41%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KTX 수서발을 떼내고 싶지 않은데 굳이 떼내려면 예. 우리 지분을 많이 줘라. 이러고 코레일도 버티고 있었던 계속 거지. 버틴 거죠. 예, 진짜 근데 좀 저 보니까 희한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코레일의 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그럼 그 지분이라는 게 결국 이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의 주식을 코레일이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주식회사니까요. 근데 지금 저기 저 법률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는 결국은 수서발 KTX 고속철도를 운영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을 보니까 철도 운영 관련 사업의 경영을 위해서는 아예 특별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금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은 법률상으로 쓰면 안 되게 되는 내가 거예요.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에요. 전화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수서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아니에요. 네네. 21조 3항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모든 철도 운영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법에 보니까 뭐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철도 여객 사업, 화물 운송 사업, 뭐 그다음에 장비 판매 임대 사업, 그다음 뭐 역세권 개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거 넘어가기 전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사업 그건 없어요. 그러면 이 철도공사가 다른 회사에 특히 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에 주식을 취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한국철도공사법 위반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 법을 미리 바꿔놓고 하든가. 철도공사법 위반이다.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법을 위반하면 뭐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무효화되는 거. 그 효력이라든가 처벌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없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법 같다는 생각은 좀 우리나라 들었는데. 법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은 법이 많아요. 그 때문에 멍든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거를 그 중요한 얘기 때문에 좀 이따가 하고 네. 부채 문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부채가 이게 영업 적자가 이 사람들이 방만하게 경영한 것이 아니고 이상돈 교수가 얘기했듯이 국토부가 뭐 한대요? 그 4대강 사업 한대 아니야. 그 수자원공사한테 네. 지들이 22조 투자하고 7조. 수자원공사한테 7조 원인지 뭐 8조 원인지 떠넘기고 예. 지금 와갖고 공사들이 이 부채가 많았고 공사를 민영화하거나 혹은 효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국토부란 말이야. 예. 예. 그게 국토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그리고 이 17조 6천억 되는데 국토부가 기여한 역할이 60, 70%는 최소한 되더라. 혁혁한 전공을. 혁혁한 공을 세운 거지. 예. 그럼 보니까 여기 뭐 별게 다 있어요. 그 회계 기준 변경하면서 5천억이 늘었고 계열사 부채 끌어안으면서 2조 8천억 늘었고 그냥 코레일 자체가 뭔가 좀 운영을 미스해갖고 나온 건 4조 6천억인데 이것도 국민들의 발 역할을 하면서 안 가는 산간벽지 오지 예. 철도 운영하다 나온 적자다 이게. 해돋이 열차. 근데 그 4조 6조 원이 운영 적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 중에서 또 큰 비중이 뭐냐면 열차 구입비예요. 열차 구입비야 이게. 네. 이것도 예, 그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열차 구입비예요. 뭐냐면 이제 KTX 이런 열차 KTX뿐만 아니라 예. 다른 열차들도 어쨌든 그 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차량을 계속 이제 새로 사야지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운영 적자 중에서 대부분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 적자를 봤더니 보니까 이 철도 산업의 투자가 무척 미흡했어요. 네. 그 2002년서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도로에는 73조가 투자가 돼요. 근데 철도에는 34조인가 해갖고 대부분이 KTX. 예, 대부분이 KTX. 그래갖고 절반도 안 되네. 46% 돼요. 절반이 그러니까 좀 안 되지. 예, 절반이 절반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빚어지냐면 서울서부터 강릉까지 해돋이를 보러 가요. 예, 예. 고속버스로 가면 2시간 20분이야. 예. 기차로 가면 5시간 20분이야. 예, 예, 예. 그럼 누가 이걸 기차를 타겠냐고. 예. 그다음에 영업적자 그거 하나 하죠. 그다음에 그 수익이 안 되는 산간벽지 오지 예. 노선 운영하는 거.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운임을 계속 동결해 놓은 거예요. 예. 왜 동결했냐면 이게 공익적 활동이 그럼요. 사업이기 때문에 예. 동결할 예. 수밖에 없었던 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것 때문에 영업적자가 생겼기 때문에 네. 영업적자도 보면 지금 우리 최 기자가 얘기했듯이 철로 구입하는 거. 예, 그 차량 구입하는 차량 거. 구입하는 거. 예, 철로를 구입하면 안 되죠. 철로를 구입하고. 아, 헷갈려.
철로는 선로 사용료만 되면 돼. 철로를 한 1m만 구입해가지고 뛰어버리고 알박기 하면. 국민들이 1m씩 사버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적자가 국토부 원인이 더 많았다. 그거를 이번에 코레일에다가 그리고 또 코레일 중에서도 노조 너네들이 잘못해갖고 영업 이 적자가 생긴 것 마냥 떠넘기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한 거 국민들이 다 이해할 거 아니야. 예. 왜 이런 걸 사실대로 얘기하고 철도 노조와 코레일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냐. 그게 이 사람들이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거를 캐치해내실 수 있는 분은 의원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최 기자고 당신들이 캐치해라. 왜 날 감옥을 보내려고 자꾸. 하긴 지금 요번에 의원님 들어가시면 집행유예도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저기 누구 이혼하는 거 보고 시작하는 마당에 그 철도공사 자료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그 국토부가 얘기한 너네 경영 적자지 않냐, 운영 못하지 않냐 이런 얘기에 이제 철도공사가 이제 의견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선로 사용료로 4조 9천억을 납부했다고 해요. 그 철도공사가 시설공단에다가 선로 사용료가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그 7년 동안의 선로 사용료 납부액이 4조 9천억인데 7년 동안. 네, 영업 적자는 4조 4천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로 사용료로 그만큼을 내고도 4조 9천억이라는 거를 선로 사용료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4조 4천억밖에 안 나왔다. 우리가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 이거 예. 잘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선로 사용료는 쉽게 말해 지출이잖아요. 선로 사용료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영업 적자가 네.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선로 이제 사용료를 뭐라는 안 냈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흑자네요. 이런 거야. 우리나라 선로 사용료 기준이 예. 흑자될 수 있었죠. 흑자죠. 선로 사용료 기준이 그러니까 선로 유지 보수비의 85%를 내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고정돼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은 15.5%. 그다음에 프랑스는 35.2%고 네덜란드는 5년 동안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유지 보수비의 35.2% 예. 정도 낸다고 하면 기존 냈던 선로 그 사용료에 얼마쯤으로 주냐 하면 40%쯤으로 줄어요.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예. 4조 7천억이 얼마 냈다 그러잖아. 예. 1조 6천억밖에 안 내요. 예. 많아봐도 2조야.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4조 3천억 정도 영업 적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선로 사용료를 2조밖에 안 냈으면 예. 2조 흑자예요.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가? 2조 적자가 적자가 2조 2조만 되는 거. 적자가 2조만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적자가 50%로 주는 거죠. 산수 얘기 나오면 내가 헷갈려. 아이고 머리에 지난다.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 철도 적자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선로 사용료가 핵심적으로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오마이뉴스 좀 보도했나? 오마이뉴스도 별로 보도 안 했지 이거. 철도 어떤 거요? 선로 사용료 많아갖고 적자. 제가 단독 기사 쓴 거잖아요. 단독 기사 쓴 거야? 당신이 단독 기사 쓰니까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그거를. 딴 데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저만 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아까 귀족 노조냐? 아니다. 그다음 예. 과도한 부채가 어디서 나온 거냐? 국토부가 잘못해서 나온 게 예. 태반이다. 예. 영업적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얘기했듯이 과도한 선로 사용료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예. 그런데 이제 쟤들은 저쪽 국토부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동 생산성이 최하이고 뭐 어쨌든 열심히 일 안 한다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로 그 열차 사고율도 높고 정시 도착률 세계 1위 노동 생산성 여객 분야는 5위. 세계 5위 야. 인천공항 이상으로 이게 아주 우수한 효율성을 보이는 기업이에요. 아니 그 1등을 못 하고 5등밖에 못 해요? 이 정도 투자고 5등하면 네. 이 정도 투자고 5등하면 독도에서 그 전국 1등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 그런가? 그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네. 드디어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KTX 자회사를 분리하기로 12월 지난해 12월 10일 날 임시이사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41% 투자. 근데 그 KTX 자회사 총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0억. 800억. 네, 800억.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328억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이 판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코레일 자회사가 그
철도 운영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고 예. 또 하나 좀 저도 이 준비하다 의문이 들었던 게 이미 고속철도 주식회사가 등기가 됐더라고요. 법인이 설립이 돼서요. 면허까지 나왔습니다. 예, 예. 면허가 27일 날 나왔잖아요. 예, 나왔죠. 그러면은 회사가 설립을 하려면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예. 설립 등기 신청할 때 그 자본금 납입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누군가 자본금을 냈다는 소리거든요. 아, 자본금 50억 50억 냈어요. 50억 냈어요. 누가요? 철도공사에서. 아, 그렇습니까? 50억 냈고 네. 그다음 나머지 328억에서 50억을 빼면 278억이거든요. 예. 그거는 그 전환사채로 내기로 했어요. 일단 그럼 빌려줬다가 주식으로 받는. 이쪽에서는 파업을 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뒤쪽에서는 자본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쓸 사람들이네. 면허권을 내주고 자본금 납입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41%냐 뭐 30%냐 이렇게 따지는데 네. 핵심이 뭐냐면 그럼 59%는 누구한테 가냐는 거예요. 59%는. 이 59%가 약 한 472억. 아, 그게 몇 조야 도대체. 480억. 480억인데 보세요. 이게 1년 동안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장 수입만 한 200억에 59% 투자한 거예요. 야, 보장 수입만 200억이야. 야. 그리고 이쪽에 지금 예상 매출이 3천억에서 4천억쯤 오르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에서 무슨 그 3천억, 4천억 오르면 선로 사용료 임대료 뭐 이런 등등 역사 임대료 뭐 등으로 예, 2천억 받겠다는데 그거는 예. 순 자기들이 하는 주장이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3,500억 내지 4,500억 정도 예상 매출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웃기는 게 일일 예상 인원수 있잖아요. 그 네. 일일 예상 인원수가 어떨 땐 7만 8천 명 나오고 어떨 땐 4만 4천 명 나오고 어떨 땐 3만 4천 명 나오고 이런 것도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예상 수치를 뽑아내는 거야. 그거 고무줄이죠, 근데 고무줄. 그거 맞추면 네. 왜 그 연구소에 있어요? 그냥 미아리 같은가.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그건 맞춰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걸 띄어낼 거냐 말 거냐 이 59%를 이런 어차피 59% 띄어냈으면 네. 59%의 정부에서 보장되는 수입이 약 한 200억 가까이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3,500억 매출 올리면 이게 많게는 50%까지 봅니다. KTX이기 때문에. 1,800억? 네, 1,700억? 1,800억. 이것저것 비용 다 써가 한 1,000억 정도, 아, 한 1,000억. 500억만 남는다 그래봐. 예. 그러면 돈 겁나 버는 회사예요. 800억 투자해갖고 500억만 운영 수익으로 남고 예. 200억 또 보장 수익이 있어요. 예. 800억 투자하고 1년에 800억을 벌어가는 거야. 야, 그러고 저기 이게 최소예요, 연봉은 최소. 6천만 원 주고요? 연봉은 이제 거기는 더 찍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 사람들은 자회사로 찢어지기 때문에 예, 예. 아주 그 숙달된 사람들 일부만 놔두고 다 신규 사원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야, 근데 그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을 이제 예. 외주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요. 어. 뭐 정비나 뭐 역사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외주화. 그러니까 수석 KTX는 그러면 뭐 하려고 사실상의 자회사 민간 선택을 회사예요. 사실상 민간 회사지. 지금 예. 지금으로도. 그러니까 철도공사가 뭐 41% 지분 갖고 있다. 뭐 저기 뭐 국민연금에서 뭐 돈을 더 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운영은 완전 민간 회사처럼 할 겁니다. 대부분을 다 외주를 주겠다는 계획을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주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기업 직원을 뽑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자회사니까 이제 네. 공기업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50명 가 있잖아요. 지금요. 50명. 예. 지금 예. 50명짜리에 그 아까 50억 투여하고 50명 직원이 50명인 지금 이 수석 KTX라는 회사가 수석 KTX 그 선로 차량 한 대가 1조가 넘습니다. KTX. 50억을 내고 KTX 차량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아니 그러니까 800억이 어느 정도냐면 이 800억짜리 회사가 예상 수입을 최소로 본 게 한 800억이에요, 1년에. 예, 예. 800억 넣고 800억 버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800억 넣고 800억 벌려면 그만큼 이게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지 벌 거 아니에요. 수서에서 처음에. 아니, 수서에서 처음에. 평택까지 오는 선을 깔아야 되잖아. 예. 그게 얼마냐면 3조 5천억 예, 들어요. 예, 예. 꽤 그다음에 되겠죠. 호남선, 경부선을 다 쓰거든 이 사람들이. 예. 사용료를 내도 이 철로를 다 개인이 건설을 하려면 3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건설합니까? 그냥 800억을 내고 예. 국가 시설 한 35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수익을 최소 200억을 200억 가까이를 보장해주고 영업수익 지들이 먹고 그러니까 이 59조는 누가 넣든 59%를 누가 넣든지 간에 완전 알짜 회사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59%가 지금은 공적 연기금이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근데 공적 연기금 어느 공기금 연기금에서도 여기 투자하겠다고 밝힌 데가 밝힌 데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마음대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투입할 수 없어요. 절차도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59% 투입하는 순간에 자기들 수익은 오르지만 이게 민영화라고 하는 그 비판으로부터 그 연기금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다음에 59% 이 알짜 수입을 니들 마음대로 투자하고 싶은데 다 넣겠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갈 때가 대충 정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아, 의혹, 네. 예. 의혹을 가질 수 의혹만 있다. 가지세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59% 예를 들어서 군인공제에서 들어간다. 혹은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들어간다. 예. 근데 우리가 여기 59%면 420억쯤 되니까 우리가 다 하기엔 좀 그렇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펀딩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그때 론스타가 국민은행 먹고 튈 때 그걸 한 거예요. 론스타가 자기들 돈으로 외환은행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사실 론스타에 무슨 돈이 들어온지를 몰라갖고 이게 외국 자본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머리 외국인이다 그랬어. 네. 말은 외국 자본인데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꼬리표를 띄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갔다. 네. 이번에도 59%를 만약에 펀딩하는 방식으로 하면 펀딩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그렇죠. 꼬리표가 없어요. 예. 누구 돈인지 몰라.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오면 그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기금이 들어오면 일단은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 주장에 의하면 네. 팔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연기금은 정부 어느 정부? 주장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 아니면 이명박 정부? 자꾸 왜 저를 저기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분명히 얘기 아까 이명박 정부 조지잼에 MB 조지잼에 MB. MB는 근데 여기까지 안 했어요. 제가 저기 아니 근데 이게 원인 제공이 MB예요. 원인 MB긴 하죠.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예,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공적 자본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의원님 아주 정확하게 의원님만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지적에 의해서 추정해 왜 또 날 물고 들어가? 난 그냥 추정을 했을 뿐인데. 서로 끊을까요? 의혹을 가졌을 뿐인데. 이게 지금 연기금이 들어가야 밖에 없는데 공적 자본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데는 큰 손이 사실 연기금밖에 없는데 연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에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큰 연기금이란 국민연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럼 국민연금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법조인 오니까 참 편하다 이게. 국민연금법에 보면 그러니까 이 연금 중에 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기금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용을 하는데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리 운용해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대로. 공적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예. 들어가면서는 무조건 최대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예. 이게 의무입니다, 이거. 졸라게 벌어야 된다. 예. 그건 욕 아니야. 졸라게 벌어야 된다. 이건 욕 아니야. 그건 욕 아니지? 막말도사. 욕이죠. 욕이? 막말도사가 욕이 아니, 된다고. 애미나 딸이 나도 욕인데. 그러니까 연락에 벌어야 된다. 예. 이거 최대로 하여튼 벌어야 되는 게 의무고요. 최소 의무가 뭐냐면 자산 종류별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주식에 넣는다. 예. 채권에 넣는다. 예. 아까 말씀하신 펀드에 넣는다. 예. 하면 그 종류별로 시장 수익률은 넘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못 넘으면 투자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죠. 투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그건 넘어가니까. 예다 공공기금에 만약에 이걸 예탁하게 되는 경우에는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만약에 그 수익률이 안 나온다. 예. 그러면은
안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업무상 배임인 거죠. 그 다음에 매각해야 또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예. 첫 5년 동안에 만약 공기금이 들어가서 첫 5년 동안에 이런 꼼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부러 수익을 안 내는 거야. 그렇죠. 아, 그건 꼼수죠. 일부러 그렇죠. 수익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공기금이 들어갔는데 수익이 안 나서 예. 아, 우리가 코레일에 돈 많이 주고 안 나서 이걸 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야, 59%의 비밀에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네.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국민연금이 이제 채광산업, 그러니까 희소광물 채광 예, 사업에 이제 예.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포스코랑 같이. 아, 이거 자원 외교 또 나와야 되네.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언제적 얘기를. 아, 자원 외교 따줘야 돼. 네, 그래야지 네, 맞습니다. 그 예. 그것도 이제 죽은지도 다시 보자. 국민 일단 죽여놓고 보죠. 그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다가 일부 이제 포스코랑 이제 쉽게 말해 이 자금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곧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 또는 이게 뭐 공공성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미 국민연금은 숱한 민간 사업에 다 예. 투자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 공적 연기금 자체가 투자하는 순간 그렇죠. 민간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민간 자본. 네, 사실상 민간 자본인데 그거를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민영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상 민간 자본이 돼 절대 민영화 아니다 이거는. 예. 민영화라고 하면 유언비어요. 유언비어 그렇지. 유언비어로 단속 대상이다. 아니 얼마나 큰 중차대한 일을 생각을 하고 계실래 유언비어를 기억을 아, 못하세요. 유언비어를 평상시 안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연기금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익률이 안 나오면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 시장 수익률 이런 걸 예. 못 넘어가게 되면 예. 언제든지 예. 팔 수 팔아야죠. 있다. 팔아야만 합니다. 팔아야만 한다. 예. 근데 그 팔았을 때 문제는 그걸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연기금이면 정부 주장을 수용을 한다고 할 때 다른 연기금이면 그건 또 공적 자본이니까 될 수 있겠죠. 다른 연기금이 수익이 안 나는데 왜 들어와요? 그렇죠. 그 들어오면은 당연히 걔들이라고 하면 되지. 그 사람 그쪽도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못 위반이기 들어오죠.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민간에 정말 민간에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 그것 자체가 공적 자본이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민영화로 가게 되는 첫 단계다. 사실상 민영하다 예,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59% 정리라면 아까 얘기했던 공적 연기금 자체가 이미 민간 자금이고 그렇죠. 예. 펀딩하게 되면 꼬리표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들어와서 만에 하나 수익을 안 내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 아, 그건 너무 치사한데 사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네, 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간 자본은 아니 두 인간이 나를 아주 그냥 비열한 인간으로. 근데 이게 더 법률 조문을 보면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좀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프다 근데. 적자가 날 때 파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러니까 최소 수익률 그러니까 흑자가 나더라도 그 수익률이 안 되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적자를 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수익률은 자기들이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시장에 얘기했던 나옵니다. 시장에 나와 있다. 예. 그리고 예. 수익이 잘 올려도 예. 우리 연기금 운영상 네. 불가피하게 팔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자고 이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자라고 국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여당에서 이제 꾸사리 놓은 거죠. 근데 그 매각을 어떻게 금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법제화하자.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방안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 내가 이 판사한테 미리 물어봤더니 이걸 매각을 금지하는 그 법을 만드는 순간에 상법하고 충돌을 해요. 충돌을 예. 하다고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그러니까 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주식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장이 돼 팔게 하고 뭐 있으니까 이렇게 할수 예, 없죠. 팔 수 있죠. 그렇지. 예, 언제든지 팔 수 있죠. 언제든지 팔 수 있지. 근데 그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으니까. 깊게 들어간다. 깊게 들어가. 좋아. 이거 예. 쭉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그 법률을 만들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현행상법은 뭐냐면 주식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데 다만 회사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조건을 붙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만 지금 현재 제한이 있고 그 외엔 제한이 없어요. 법적 제한은 없고 정관상의 제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관에서도 제한이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얻어라라는 제안만 둘 수 있는 거죠. 이사회 승인을 얻어라. 그러니까 예. 팔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당연히 팔 수 수 있습니다. 있다는 예. 예. 근데 듣다 보면 못 팔 수 있는 거로 들려. 그러니까 법을 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 예. 헌법하고 충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못 팔게 다른가? 지금 법에서 주식을 파는 걸 제한하는 건 상법의 이사회 승인 조건밖에 없거든요. 예.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못 팔게 한다. 이건 위헌이죠. 그렇죠. 위법한 거죠. 위법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59%가 민간 자금, 그 공적 자금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파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거지. 그래서 예. 자, 그런 게 이제 59%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KTX가 연 수익을 얼마쯤 올려요? 한 3,500, 4,500 네,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잖아. 네. 이쪽으로 빠져가게 되면 KTX 수익이 한 3분의 1이 빠져나가요. 어이구야. 공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예. 엄청난 배임 행위를 한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그 계열사가 여러 개인데 삼성이 위기야. 아, 삼성 좀 이렇게 그 적자를 좀 줄여야 되겠어. 예. 그러니까 삼성 회장이 우리가 위기니까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흑자 회사를 분리를 하자. 예. 그리고 그것을 자회사로 따로 두자. 예. 이러면 모기업 삼성이 살아나겠어요? 안 되죠. 원래 예. 이 구조 조정을 하거나 이 그 경영 흑자를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적자 보는 것을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흑자 그렇죠. 보는 걸 빼냅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적자 보는 것도 빼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꼭 필요한 노선이야. 예. 공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일 돈을 잘 버는 그 회사를 빼내면서 이쪽을 효율화하겠다. 이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KTX를 빼내면서 수익이 줄어들면 코레일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 코레일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때 그 몇 년도에 작년인가? 언제 뭐 만들었더라고 이게. 그 철도 산업 발전 방향이라고 해갖고 네. 아, 예, 예. 첫 번째가 수서발 KTX 분리예요. 첫 그다음에 번째가. 적자 노선 매각. 두 번째가 이제 화물 네, 분리. 네, 화물 자회사, 화물도 자회사 시키고. 화물도 자회사시키고 세 번째가 차량 정비야. 네. 여기를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차량 정비. 돈 들고. 지금 이 차량을 누가 만드냐면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요. 현대 롯데만입니다. 현대 로템이요. 그렇죠. 예, 예. 일부 정부 자금도 들어갔다 지금 거의 현대가 100% 다 가져갔죠. 예. 차량 정비가 분리가 되면 자회사로 분리가 되면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정비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로템에서 지금 알짜로 욕심을 내고 있는 게 차량 정비 사업이야. 네 죄송합니다. 번째가 일반 노선 4개 분리하고 다섯 번째가 적자 노선 적자 분리하고 분리. 또 마지막에 유지 보수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코레일이 너무 크니까 지금 쪼개갖고 혼자를 팔기에 힘이 든 거예요. KTX 분리시켜 놓으면 그다음서부터 코레일의 적자는 눈등처럼 늘어나거든.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KTX 자회사 분리시켜 놨더니 저긴 저렇게 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너네 코레일은 왜 이렇게 영업을 못하냐. 자, 이거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분리해서 자회사로 나눠갖고 민영화 시켜야 되겠다. 이 시나리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팩트예요. 정확한 팩트예요. 네, 정확하게 위험해요. 진짜. 철도 산업 발전 방향 아니, 2013년 6월 26일. 아, 그런 의혹이 있다. 아니 이거 문건에 있어요. 문건에. 문건 보여드리잖아요. 예, 문건에 있어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게 그 운임료가 안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네. 운임료가 안 올라간다 그러는데 작년에 5월 31일 날 경영 효율화 대책을 세워요. 코레일에서 네.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나라 이 철도 노선이 총 4개로 분리가 돼요. 고속, 예. 준고속. 의원님 틀어먹고 있어요. 준고속. 그다음 세 번째가 일반 노선. 네 번째가 지선과 통근 열차인데 작년 5월 31일 날 경영 효율화 대책이라고 그러면서 고속과 준고속에 누르고 있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버립니다. 네. 작년에 요금 상한제는 왜 폐지하겠어요? 요금 상한제 그렇죠. 폐지하면 요금 올릴 수 그렇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럼요. 영국에서 94년도에 민영화했잖아요, 그게. 네. 그때 영국이 94년도 민영하면서 두 개로 나눠놔요. 우리나라랑 똑같이. 네. 규제와 네. 비규제로 나눠놔요. 규제는 통근 열차거든. 네. 비규제는 다른 거야. 예. 이 비규제에서 그냥 엄청나게 200%, 운임료가 300% 올라갔죠. 몇 프로요? 200% 300%씩 올라갔죠. 200% 300%씩 올라간 거야. 라고 최 기자가 얘기한 걸 난 들었을 뿐이야. 우리 식으로 하면은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지하철 기본이 1,050원이니까 3,000원 되는 거네요.
300% 올라가면? 그렇죠. 1,000원짜리가 3,000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택시 기본 요금이 할증부터 3,600원이던데. 예. 그럼 그게 10,000원 되는 거야. 지하철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하철에서 딱 표본이 있잖아요. 지하철 9호선. 아, 예. 지하철 9호선이 딱 그렇죠. 그거 지하철 했잖아요. 예, 구호선이 그렇죠. 그랬었죠. 맥커리가 하다가 맥커리가 예. 하다가 이제 요금 올려다가 올려다 못 올리고 그 박원순 시장님한테 한 방 맞고 지금 어느 회사로 가 있죠 그게? 베올리. 배올리로 아, 완전히 인수가 됐죠. 맥커리는 베올리로 좀 빠지고. 넘어갔던 거를 베올리 걸 또 서울시가 인수한 거죠. 예, 예. 그게 예. 지하철 9호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요금 인상은 이미 작년 경영 효율화 대책을 봐도 불가피하다. 야. 근데 요금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 괴담이라 해서 처벌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금이 인상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고속과 준고속의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요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법적 있다. 근거, 여지가 있다. 예. 아, 여유주가 있다 그럴 뻔했어.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우리 상간벽지 노선 있잖아요. 예. 그거 다 70, 80대는 어르신들이 타는 노선이거든. 그분들이 버스 있는 데로 가지 못하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그 열차를 타는 거예요. 예. 이 강릉에서 서울 오는데 5시간 20분 걸리면서 그래 타고 오시는 거야. 예. 어쩔 수 없이. 예. 이런 게 폐지 내지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의원님께 하신 말씀을 수요자 입장에서 딱 보면 그거예요. 예. 강릉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잖아요. 예.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KTX 노선을 만들었어요. 강릉에 사는 사람은 KTX 탈 일이 없어요. 탈 일이 없어. 근데 자기 세금으로 KTX 노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수도권과 경부라인과 호남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세금 낸 사람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냐? 그 노선이라도 그 유지가 노선이라도 되죠.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KTX에서 번 돈으로 이 적자 노선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 야, 뭐 이러다 연방제 하자는 소리 나와. 아, 근데 이거 설득력 있다. 그러니까 아니,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생전 낸 세금의 혜택을 그렇죠. 받아야 될 네. 거 아니야. 생전 자기는 KTX 탈 일이 없던 사람도 KTX 만드는 데다가 세금을 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 국가가 해야 될 그렇죠. 역할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유화 해야 된다니까. 공기화하지 말고. 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사람이 저 짤로 오늘 바로 방송한 거. 참 좋았는데. 아니 그래서 이게 사실 국가가 복지 마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네. 국가라고 한다면 국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것을 시장과 국가의 양쪽에서 견제를 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예. 국가의 책임성을 갖고 만든 게 공사 아닙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너무 멋있습니다. 아유. 네. 땡큐. 그래서 이 KTX를 이렇게 분사시키는 게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네. 나는 여기서 이제 아주 본질적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예. 이런 미세한 걸 알고 있을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죠. 이 미세한 게 그러니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예. 작은 정부니까 친자유주의니까 민영화 시키자라고 하는데 예. 꽂혀 있을 거고 예. 그 민영화하자라고 해야지 국가가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다가 철도 노조가 청와대에서 꽤 강성으로 보고 있는데 민노총의 핵심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민노총 중에서 제일 연성 노조예요. 철도 노조가 강성 노조가 아니에요. 이번 파업도 원래 3일 못 넘긴다고 했어요. 3일 못 넘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20일 넘겨간 거죠. 넘기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깜짝이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반응이다. 유체이탈도 아니고. 아니 파업한 사람은 일주일 지나면 바짝바짝 입에 지도부는 침이 마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22일을 국민의 힘으로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이 철도 노조를 정리하고 민영화 시켜야 된다는데 꽂혀갖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사실 좀 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경제 파트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뭔가 여기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수서발 KTX 자회사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2009년도에 나왔어요. 2009년도에. 다시 야, NBA 등장인가요? 그때 봤더니 2009년도에 대통령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더라고. 근데 그때 그 수서역에서 그 수서역을 뒤지다가 우리가 내곡동 땅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아닌데요? 낙곰수에서. 낙곰수 이제 그 주진우 기자가 실제로 수서역 일대를 뒤지다가 내곡동 땅이 나온 거예요. 저런. 수서역에서부터 수서역 일대가 지금 2009년도
이거 발표됐을 때 무슨 계획이 발표가 됐냐면 수소 복합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요. 네. 수소 복합 개발 예. 계획. 아까 그 코레일이 그 철도공사가 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역세권 개발할 예, 수 있다. 역세권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인데 여기 수소역에 38만 평.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죠. 평수로는 한 11만 4천, 한 4천 5천 평쯤 요새 되는데 국제 규격의 축구장 50개가 들어가는 규모예요. 이 수소역 근처에 수소 종합 복합 개발 계획이 강남하고 분당을 잇는 우리나라 그 서울의 허파라고 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예.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 수소역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그린벨트 지역을 다 해제해야 돼. 그렇죠. 개발하려면. 개발하려면. 예. 이미 2009년도에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데예요. 그렇겠네요. 이 일대 땅 누가 소유했는데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청와대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여기서 땅을 샀기 때문에 왜 수소역이냐 하필. 수색역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검토하다가 수색역도 검토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숫자가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금천역까지 가는 경우는 이게 무슨 등록 구간이라 그래서 열차 차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숫자가 도심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수색역 검토됐었죠. 그러다가 경의선 때문에 수색역이 그렇죠. 되게 예. 유력했었는데 느닷없이 2009년도에 수서역으로 간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예. 수서역 근처에 내곡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서역 근처에 내곡동, 세곡동이 있는데 여기에 땅이 누구 땅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예정지 됐던 데가 네, 내곡동이죠. 그렇죠. 네, 내곡동. 그다음에 이상득 의원 사유지가 또 있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부인의 사유지도 여기 있어. 이게 수서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km에서 7km 이내예요. 국정원도 그 근처에 있는데. 국정원도 그 근처에 있죠. 그건 국가 기밀이에요. 국정원이 있는 거는 그래서 서울의 마지막 거기가 그 황금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데가 수서역 일대예요, 여기가. 네. 지금 남아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개발로 인해서 이권이 관여하고 들어갈 이 재벌들. 이 사람들 배불리는 것 이외에 왜 수서역으로 들어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자회사를 분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수익을 막 띄워줘. 그렇죠. 그럼 코레일은 망해. 그런데다 수서역 복합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럼 누가 도움이 되죠, 여기? 지금 누군지는 말하기 어렵죠. 말하기 어렵죠. 근데 그 코레일이 역사 개발한 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어때요? 코레일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제 뭐 영등포역, 청량리역 다 롯데에다 팔았고, 구로역, 평택역, 수원역 다 애경 백화점에 팔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실 코레일은 이제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데가 수서역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코레일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아까 뭐 의원님께서 막 뭐 운영상의 흑자 뭐 이렇게 800억 넣으면 800억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건 그거고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은 거기에 뭐 백화점 하나 내주거나 분사를 안 하고. 예. 지금 뭐 신세계 롯데 뭐 이런 애들이 그런 백화점 자리 하나 못 만들어가지고 좀 죽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애들인가요? 애들이죠. 신세계는 제 밥이었어요. 신세계 제가 올해 작년 초에 신세계 애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놀았었거든요. 제가 좀. 풋한 애들. 신세 케밥. 신세계 그 이마트 애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저 그 용진이 좀 이렇게 보내려다가 이러면 안 되구나 진짜.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너무 그렇게 위험해. 백화점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이 네. 수서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곳이에요. 가장 개발 가장 뜨는 상업 지역으로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서 아마 매입 단가가 얼마 정도 될지도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익이 나는. 대통령 사전 누려고 그때 조사했었어요. 예. 그 청와대에서 조사했는데 그린벨트 지역인데 대지가 2천만 원이에요, 평당. 밭이 200에서 300만 원이야. 그린벨트인데 우리 노원구 공릉동 뒷동산의 그린벨트 150원이야. 그린벨트인데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서역을 KTX 자회사로 분사를 안 시키면 코레일의 경영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중요한 확자 전환 되겠네요. 확자 전환될 수 있는 땅이었었죠, 여기가. 이걸 분사시켜버린 거야. 아니, 분사하면서 그 자회사가 이거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코레일이 자회사가 뭐 개발하는 거 잘못한 거 우리가 있어요?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자회사가 하게 되겠죠. 자회사가. 그러니까 코레일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왜 코레일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코레일에서 이제 뭔가 뜯어내는 거죠. 이제 코레일이
제일 큰 데다가 코레일을 손을 보면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공기업들 민영화 줄줄이 가능한 거죠. 여기가 지금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국민 철도를 지키느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수서역 일대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의 배후 세력일 수 있다. 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아, 의혹. 예,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아, 순간 철렁했습니다. 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수서역은 이렇게 되면 개발되는 게 불을 보듯이 빠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것도 바로 옆에 삼성제일병원이 있어. 이 수서역이 사람들이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서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새로운 노선이 있는 걸로 다들 착각을 해요. 평택까지만 새로운 노선이 생긴 거예요. 평택까지만 새로운 노선이에요. 네. 그렇죠. 네. 경쟁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네. 이 경쟁이란 말이 너무 웃긴데 평택 뒤로는 선로가 하나예요. 하나죠.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2대 보내는 동안 여기 하나 보내고 이런 게 없어요. 철로는 그렇죠. 추월이 없잖아요. 철로는 추월할 수가 없잖아요. 앞에 가면은 뒤에 쫓아가야 돼요. 아, 경쟁이 안 되는 거네. 어떻게 경쟁을 해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운행 편수를 많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코레일이 수서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많이 운행해야겠다.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어차피 수서에서 발생하는 수요, 서울역에서 발생하는 수요, 그거 가지고 서로 그냥 나눠 먹기를 하는 찢어먹게 건데. 하는 거예요. 나눠 먹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무슨 경쟁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최 기자가 취재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의혹을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강남에 살아. 수석 가까운 삼성제일병원을 퇴원을 하면서 예. 부산을 내려가야 돼. 예. 근데 가까운 수서역에서 타는 게 편하잖아요. 당연하죠. 편한데 예. 수서역에서 타는 거는 처음에는 코레일하고 그 똑같겠죠. 운임이. 근데 지역 독점 아니에요. 수서역에 그렇죠. 있는 예. 그 삼성제일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수서역에 기차 있으니까 KTX 타고 가야지. 근데 서울역은 7만 원인데 여긴 7만 3천 원이야. 예.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원래는 7만 원이었었는데 우리가 지역에서 조금 뭐 필요하니까 한 3천 원 올리는 것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들 마음대로. 예. 여기서 열차를 타려고 그런 사람이 서울역 가는 시간과 그렇죠. 서울역 비용. 택시 타는 비용. 가는 비용 이런 예. 거 하면 수서역에서 7만 3천 원이어도 타겠다는 거예요. 내 그렇죠. 생각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처음에는 임금이 똑같이 가다가 불가피하게 수서역에서 우리 지역 분들에게 편의 제공하니까 좀 올리자. 예. 그럼 또 코레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도 편의 제공하니까 또 올리고. 예. 가격 경쟁만 되는 가격 거예요. 경쟁에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가격 경쟁에서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서비스 경쟁이 아니고 가격 경쟁을 가격 하겠다는 경쟁하는 거예요, 얘기였구나. 이게. 아. 그래서 이렇게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금 인상 안 한다. 이건 괴담이다. 유언비어다. 하고 작년에 법 경영 효율화 대책을 봤더니 고속 전철과 준고속 그 열차를 운임을 상한제를 폐지한 거죠. 운임 상한제 폐지해버린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운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괴담이라고 말씀하신 분들 재산을 예. 담보로 예. 법원에다 좀 공탁을 해서 만약에 섹시하다. 운임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그걸 물어준다. 예, 그렇죠. 그럼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나요? 그거 당신이 법조이면서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거 아니. 국민 공탁 운동을 하자, 이거. 역시 국민 공탁 운동을 하는 거니까 예. 운임 안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안 판다 그랬으니까 예.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는 만큼 예. 운임 올라가면 예.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올리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져라. 그렇죠. 개인 재산을 넣어라. 국민 공탁 제도를 네. 서명을 받는 거야. 그 공탁금 관리하는 게 상당히 이권일 것 같은데. 당신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KTX 민영화 의혹과 59%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쯤 되면 뭐 다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한 가지 예.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보다 한 발 더 나가는 사람 또 나타났네. 2005년에 예. 11월 7일,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당시. 예. 이제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인데. 인터뷰죠. 민영화를 자기는 여기 찬성한다. 아닙니다. 찬성한다가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늘었다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자신이 국정홍보처 폐지안을 냈다. 필요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안을 낼 것이다. 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가 됐는데 그때 현 정부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죠. 예.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요번에 프랑스 가셔가지고 공공기관, 공공 부분 개방하겠다. 개방 네. 약속을 했죠. 예. 그 조달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거하고 지금 민영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저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난해 4월 27일 날 발언한 거 있잖아요.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방식의 KTX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예. 그때는 대선 앞두고 있었거든. 그때 대선 앞두고 저는 예, 감옥에 예.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역시 대인배십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이렇게 참 편안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하면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때 4월 27일일 거예요 아마. 네. 그때는 현행 방식의 KTX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 예. 찬성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2005년도에 분명한 철학이 민영화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대선 앞두고는 민영화에 대해서 워낙 반발이 높으니까 살짝 튼 거죠, 살짝. 살짝 틀어버린 거죠. 철학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건 전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네. 이거는 하긴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노조가요 2011년도 12월에 처음 이런 얘기를 해요. 코레일 측에서 자회사 분리와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노조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렇겠죠. 예. 예.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야 이게. 예. 예. 민영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영화가 예. 역풍을 맞으니까 예. 자회사 분리와 경쟁 예. 체제 도입이다. 예.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비틀은 꼼수를 갖고 민영화를 예. 시키는 거더라 이게. 네, 네. 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 아니라 철도 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우리 주장이라고 그러면 민영화라 그러면 예, 저 우리의 아까 사실상 민영화라고 설사 우리더라도 저는 빼주세요. 그래서 지금 철도 노조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예. KTX 분할, 분사, 자회사 설립 이런 거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 해결을 아까 이제 뭐 법으로 안 된다 뭐 문제지기만 했는데 예, 예. 사실상 59% 코레일이 예. 다 인수하면 돼요. 코레일이 네, 그렇죠. 코레일이 다 예. 인수를 해서 회계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죠. 그쪽 회계를 갖고 이쪽 코레일 회계를 갖고 코레일이 100% 갖고 있으면 이게 민영화 아니니까 59%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코레일이. 예, 예. 코레일 입장에서 800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걸 해놓고 회계를 분리해서 회계가 불투명해서 너희들이 어디에서 적자 나는지 모른다라고 자꾸 국토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완전히 회계 분리해서 그렇죠, 보자. 그렇죠. 예, 이런 예. 대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복잡하게 만드냐. 그렇죠. 예.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대책으로 의원님, 저는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그 아까 관련해서 이제 그 론스타 말씀하시면서 예. 만약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만약에 그 중에 FTA 역진 조항, 예, 역진 방지 조항, 저걸 얘기를 안 했네. 미국계 자본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근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FTA 뭐 저한테 이제 자료 주신 거 예. 토대로 해서 예. 찾아보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미 FTA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보하고 있는 특히 철도 조항에 철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거는 FTA 그처럼 그 자유무역 못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철도 운송에서는 미국계 자본이 접근을 할 수 없다. 그 시장 접근을 막아놨어요. 막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건 전제는 뭐냐면은 왜냐 한국철도공사가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철도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게 지금 수석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자회사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경쟁 체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시장 접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국 법인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권을 줬으니까 다른 미국계 법인이 들어올 때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를 막아놨었는데 요걸 못 막아놨거든요. 그럼 미국계 법인이 좋다 시장 접근을 하지 않겠는데 우리에게도 면허권을 줘라. 수서 고속철도하고 우리 같은 대우 해줘라. 그럼 해줘야 됩니다. 그 FTA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진 방지 조항, 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역진 방지 조항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낙장 불입 조항. 낙장 불입. 낙장 불입 한 번 던지면 끝이야 그게. 백도가 없다. 그렇죠. 백도가 없어. 백도가 윷놀이 할 때.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예. 그 중요한 지적인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철로에 대한 독점권을 예. 2005년 6월 30일 그렇죠. 까지 건설된 네. 그 이전에 건설된 철로에 대해서는 예.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 그렇죠. 이유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어. 예. 근데 수서하고 평택 구간은 네. 이 구간도 이미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전원 게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항도 네. 예. 독점적 운영권인데 이번에 독점적 운영권을 스스로 그렇죠. 깨버렸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예. 59%의
민간 자본이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 민간 자본 투자하는데 외국 자본 들어와도 못 막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럼 외국 예. 자본한테 니들 개방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러면 이제 백도어가 안 되는 거야. 낙장불입. 큰일 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봐야 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어려운데 시청자들 네. 청취자들 알아듣겠지.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지금은 저희 이 남한 땅덩어리 안에서 있는 중요한 쬐끄만한 맞아, 이 맞아. 선로잖아요. 예. 만약 이게 통일이 되고 대륙철도로 연결된다라고 했을 예. 때 그럼 그 넓은 사업 시장은 어떻게? 근데 만약이 아니에요, 최 기자님. 이게 왜 그렇죠. 만약이 아니냐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중요한 남북 사업 그렇죠. 중에 하나가 예. 철의 실크로드 아니야. 예. 이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도로에 대한 투자보다 철로 투자를 적게 했어요. 아까 예. 얘기했던 뭐 46%밖에 안 했는데 2020년까지 88조 정도, 80조 정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 예. 철로를 이제 도로 포화 상태가 됐으니까 그렇죠. 투자를 예. 못 해요. 예. 그러니까 80조 정도 투자하면 이게 대기업들이 완전히 그 지들 4대강 사업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업이야. 그러지? 예. 그다음에 아까 지금 최 기자 얘기했던 남북철도 연결되죠? 남북철도 통일 안 돼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또 김정은이 느닷없이 남북관계 개선했잖아. 예. 그럼 철의 실크로도 예. 또 나와. 예. 북한은 협궤 아니에요, 협궤. 그렇죠. 예. 우리보다 좁은 좁아요. 철로고 예. 예. 밑에가 우리는 뾰족뾰족한 돌로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엇갈리면서 예. 철로가 단단한데 북한은 돌이 없었고 밑이 다 자갈이에요. 예. 맨질맨질하고 철로가 흔들흔들해갖고 30km 이상을 못 달립니다. 아. 시속 30km 넘게 달리면 이게 전복을 해버려요. 탈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 철로는 만약에 남북 철로를 연결하면 다 다시 놔야 돼. 다시 나야 돼요. 어마어마한 이게 건설 공사예요. 경의선 공사할 때 다 했습니다. 그거. 예. 야, 이게 구한 말에 그 철도 부설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딱 벗어나서 단동지역 신의주 넘어서 단동지역으로 딱 가는 순간에 예. 거기에서 TCR하고 연결이 돼요. 중국 철도, 예. 예. TSR, 러시아 철도. 예. 이래갖고 유럽과 러시아, 중국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 철도 산업하는 이 빅 자본들이 한반도 남쪽을 예의주시하면서 여기가 이 철도 산업의 마지막 남은 황금 땅덩어리예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그걸 외국 자본한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면 우리 국력이 뻗어나가는 게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레일도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코레일 사장도 예. 코레일 쪽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대륙철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 수소 KTX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을 해요. 그렇지. 그게 맞는 예. 얘기가 만약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외국 자본도 들어와서 우리 선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줘라. 예. 그다음에 59%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예. 펀딩하는데 들어오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모르죠. 이미 펀딩하는 예. 순간 민간 개방이기 때문에 이거 예. 외국 자본한테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서부터 남북이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권이 외국 자본으로 다 넘어가는데 네. 이 최연애 사장이 한때는 그렇죠. 김대중 정부 시절의 사람이었어요. 예. 6.15 공동선언 1주년 예. 기념 때 철의 실크로드 구상하면서 러시아까지 간 행사가 있어요. 예. 그때 이미경 의원이 철도대 교수로 있던 최연애 부교수로 있었나 그 양반을 참모로 스카우트 해갖고 그때 같이 갔다 그러더라고. 네, 같이 갔어요. 그냥 이분도 철도 대륙철도에 대한 이게 되게 큰 이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어서 처음에는 수서발 KTX 분사하는 걸 자회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었대는데 지금은 지난 2012년 대전 서울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했었잖아요. 그래 이 양반은 말 안 들으면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얘 정봉주밖에 모르는 거야. 그 독심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59% 지분 넘기면서 엄청난 수익을 넘기는 것과 동시에 예. 코레일이 무너질 가능성. 예, 그렇죠. 그다음에 수서역 일대의 개발. 예. 그리고 멀리 봐갖고는 대한민국의 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철도 산업을 외국 자본한테 내줄 그렇죠. 수 있는 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누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정치나 이런 행정 잘 모르고 법원에만 있어가지고. 오늘 얘기해놓으니까 구라 엄청 잘. 그래가지고 이게 주무부처가 어딘가 네. 찾아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 예. 국토부. 예. 그래서 서승환 장관님이시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 하니까 별건 없어요, 검색에. 근데 연관 검색어에 서종철 씨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서종철. 서종철 씨는 누구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장관님 아버지 되시더라고요. 넷째 아들이더라고요. 장관분이. 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전력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일제 말기에 일본 군대에 들어가갖고 일본 장교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벌써 우리 지금 뭐 전 아는 게 법밖에 없으니까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소위 이상 장교로 복무를 했으면은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서승환 장관은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인맥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원래 그렇죠. 먹히는 사람이에요. 육사 1기여가지고 네. 박정희 대통령 각하보다 한 해 위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게 중국에선 태자당이네, 태자당. 예. 그 이분이 그러니까 뭐 그 인혁당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인혁당 재건이 사건 때 이제 그 뭐 저희 뭐 사법부에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 뭐 사법살인이라 그러고요. 사법살인 74년도.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74년도 예. 그 아버지가. 예, 아버지께서. 사형 판결 난 지 17시간 만에 18시간 예. 만에 사형 집행한. 그렇죠. 근데 그게 당시에 그 군법회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해야지 사형 집행이 되는데 군법회의 사건이니까 그건 국방부 장관이 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확인입니다. 인혁당 사법살인 때 예, 그때 사형 집행에 사인하십니다. 이미 사법살인하고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그렇죠. 대법 판례가 난 예, 거지. 근데 재심에서. 그런 그 유죄 판결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렇게 집행 급하게 자체. 집행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집행은 또 사법부 소환은 아니잖아요. 예, 소관 아니죠. 예. 집행을 어디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 집행은 일반 민간 사건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하고요. 예. 그리고 그때 군법회의 사건은 군사재판이었기 때문에 이건 국방부에서 계엄령 하였었잖아요. 그렇죠. 유신. 예, 예. 계엄령 하였었기 때문에 네. 국방부 장관의 예, 사인을 사인을 득하고 그렇죠. 사형 집행을 했을 것이다. 예. 라는 건 확인됐어요? 사형 집행을 했다. 사형 집행을 했는데 네. 그런 사건일 경우에는 그 사인은 제가 못 봤는데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셨고요. 이와 관련 작년 인사청문회 때 서승환 장관 후보자 예, 그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 아까 말씀하신 그 철도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친일 행위하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다가 시간이 모자랐고 못 찾았습니다. 자, 우리 그 이정열 전 판사 그다음에 지용 기자 두 분 다 이제 그 끝인사 하지 말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끝. (2014년) 양심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년맞이 행사 MB 둘레길 걷기 19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삼성동 4번 출구 각하 사무실에 있는 슈페리어 타워 앞에서 모여서 MB 둘레길을 함께 걷고 점심 식사하고 헤어집니다. 참가비는 $10,000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신변 보장을 위해서 고양이 가면을 제공하고 점심 국밥도 제공합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 작전명 검은 고양이 네로. 컨셉은요, 죽은지도 다시 보자. 답답들 하시죠? 각하는 정녕 안녕하신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고 계실지 궁금하고 속 터지는 시민들 온 가족과 함께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참석합니다.